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초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정호입니다. 8월 10일 민주당 경기도당 새롭게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 전당대회 경기도당 대회를 앞두고 과연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새 후보가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세 차례의 공통 질문 또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까지 이어가면서 9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인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김승호 후보부터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각 후보들 인사부터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모두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승원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네. 자, 강덕구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덕구입니다. 네, 민병덕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병덕입니다. 네, 새 후보와 함께 경기도당의 미래와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토론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새 후보의 모두 발언 1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또 엄격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 안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김승원 후보 모두 발언 1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승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시대의 소명입니다. 저는 21대 때부터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자비함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현재는 법사위 간사로서 검사 탄핵 청원 청문회 그리고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연고지이자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도당위원장 후보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덕구 후보 1분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당원 출신 기호 2번 강덕구입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끝장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수소 의혹, 국회 최초 기자회견 모두 저 강덕구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3번이나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싸울 강덕구입니다. 저는 삼성 경기도의원, 도의회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일하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15년 인연을 맺고 자치분권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재명 대표는 저를 수석부총장으로 맡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사람, 강덕구를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민병덕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안양 동안갑 민병덕입니다. 검찰의 탄압에서 벗어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당에서 2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에서는 46만 표를 이겼습니다. 부울경에서 98만 표를 졌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24만 7,077표를 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겨야 100만 표 정도는 이겨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화려한 직책을 모두 내려주고 경기도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올인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밭을 갈고 소를 키우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올인할 사람 민병덕이 경기도당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모두 발언 통해서 저 시청자분들이 또 당원분들이 보면서 경기도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마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새 후보 저희 이제 마이크가 좀 가깝게 좀 입에 대고 말씀하셔야 목소리가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딱 대고 말씀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관련된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그것과 함께 앞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후보의 생각을 듣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강덕구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는 3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를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당장 탄핵해야 하는 정권입니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슈화한 김건희 일가 양평 특혜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가 넘칩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명품백 의혹,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지만 국민은 다 압니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탄핵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국민이었고, 그리고 80년 서울의 봄 모든 걸 걸고 싸운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6.29 항복을 받아낸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탄핵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탄핵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민주당의 아성, 경기도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경기도당이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대선에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대선 경기도에서 46만 2,810표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체 결과는 0.73% 차이, 즉 24만 7,070표 차이로 졌습니다.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경기도가 100만 표 이상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훈련을 받아온, 그리고 경기도를 가장 잘하는 강덕구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 강덕구와 함께 이제 민주당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탄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삼선 도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이재명 대표의 동지 강덕구가 수석 사무부총장 다 던지고 모든 걸 경기도당 위원장에 던졌습니다. 올인했습니다. 경기도당 정권 교체의 중심, 그야말로 경기도당을 정권 교체의 심장으로 만들 적임자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강덕구와 함께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민병덕 후보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개판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코로나19보다 파괴적인 존재가 윤석열 정권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10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기업은 코로나 때보다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물가는 어떻습니까? 1만 원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지고 만 원짜리 사과를 사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이런 경제를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위기의 민주주의이고, 위기의 경제이고, 위기의 외교 안보입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가 언론과 검찰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최고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의도를 윤석열 대통령 버리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군사정부 때 권력의 신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제대로 제자리로 갈 것을 제가 요구드립니다. 위기의 경제입니다.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 부족 상태에서 초보자 감세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민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생 얘기를 위해서 저희가 1호 법안 민생회복지원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제2호 법안인 코로나 때 대출에 대해서 10년 만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신다면 받으셔야 됩니다. 위기의 외교안보입니다. 우리 평화는 대결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대화에 의해서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미래적 관계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적 관계를 위해서는 패인 곳은 메꾸고 가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은 우리의 동맹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 위기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위기개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조기종식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종식, 탄핵을 위해서는 저는 한방이 되는 스모킹건, 그 스모킹건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스모킹건은 삼부토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었지만 삼부토건은 2023년 5월부터 7월달까지의 사건입니다. 삼부토건 그리고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이 경제공동체가 펼치는 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태,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미리 정보를 주고 나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게 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것을 스모킹건으로 파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이 문제를 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탄핵에 앞질러서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모킹건을 찾겠습니다. 네, 3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공통질문 첫 번째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겠는데요. 김승원 후보 3분 드립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민생 경제를 파탄내고 또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국가 안보는 불안해지고 우리나라의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도하면서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이것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첫째, 제1야당 대표이시고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중단하라.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어디까지 기소를 해서 법원에 묶여둘 예정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0페이지 공소장, 20만 쪽에 이르는 기록, 복사비만 3천만 원, 검찰 증인만 성남 FC 건만 해도 400명이 넘습니다. 그거 언제 재판에서 끝내려고 또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가족이 받은 명품백, 화장품 향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인수, 그리고 근본에 새로 밝혀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규명하라고, 사실을 고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정청탁한 뇌물 선물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법사위 청문회에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꼭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방송 장악 그만둬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족벌 언론 조선일보에게는 굉장히 많은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정한 언론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윤석열 정권에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 서킷이 매도가 중단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초보자 감세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지금 벌써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민심을 따르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 촉구가,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국회는, 그리고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권 조기 종식을 향해서 탄핵을 주장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원 후보까지 공통적으로 첫 번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다 들어보니까 정말 투쟁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분들, 대의원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각 후보당 7분씩 시간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후보 개개인이 각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스럽게 다른 후보들에게, 그 두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또 자신의 생각도 말하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 7분 동안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 또 상대 후보의 생각을 가감없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답변을 제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토론의 이제 사회를 보는 것처럼 시간 조절이나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은 7분이고요. 이번에는 발언 순서가 민병덕 후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조절해 주시고요. 발언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 가깝게 대고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병덕 후보 마이크 드립니다. 네, 저는 안양에서 10년간 3번의 경선을 치르면서 그걸 통과해서 파란의 사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깻잎 정치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즐겁지만 않았습니다. 매우 탄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누구에게 탄압받았냐면 우리 당의 위원장으로부터 탄압받았던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대의원도 못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이 되면 우리 당을 정말 내 범위 내에서는 민주적으로 이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3가지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풀뿌리 전당대회를 2차례 실시했습니다. 600명 정도가 체육관에서 모여서 해봤는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의원 제도 문제 있다 하는데 대의원 제도 그 자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대의원 제도를 우리가 대의원 제도의 수기성은 좋지만 그 대의원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맞아? 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8일간 공모를 하고 플랜카드를 다 붙이고 그리고 문자를 다 보내고 심지어는 대의원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모두 다에게 제가 홍보를 다 해드리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세 번째,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토론을 했고 그것을 권리당원들에 다 보내서 투표에 의해서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 토론을 위해서 1년 동안 정치토론학교를 13차례 4시간씩 하면서 그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이런 그 당원 주권의 실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김승원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4년간 지역위원장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실천했던 당원 주권의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은 새 후보님들의 공약을 보면 다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 중심, 당원 주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장경태 의원과 함께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또 이 두 분 후보님들께서도 다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민병덕 의원님께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그런 면을 잘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주신 말씀은 저는 다 동의하고 그게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기존의 선배들이 밖으로는 민주를 외치면서 내부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민주적이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승훈 의원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지역위원회에서는 당원 주권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저도 21대 때 경선을 통해서 기존 현 위원장님을 꺾고 국회의원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시스템 공천으로 경선에 이겨서 이렇게
국민과 또 도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런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당원과 또 지역위원회에서 넉넉히 보장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되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시의원, 도의원님들께 본인의 어떤 활동 범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또 본인이 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저희가 국회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수원시가 똘똘 뭉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당원들의 의사를 먼저 수렴을 합니다. 운영위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고문단 회의를 통해서든 혹은 제게 개인적으로 언제든 전화가 주시면 문자든 제가 일일이 답을 드리면서 당원의 의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두구 의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은영 TV 인터뷰를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지방의회가 바뀔 때 의장단도 바뀌는데 의장 상임위원장을 하기 위해 탈당을 하는 경우가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로열티, 당에 대한 신념이 부족해서이고 그래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지역위원장과의 관계에서 공천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 배반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권리당원들 전부에게 보내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보내서 그것을 집단지성에 의해서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그 기존의 시의원들이 지역위원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소원한 문제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의 그 입김은 훨씬 줄어들고 권리당원의 입김이 커지면서 본인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당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 대한 로열티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까지 그 공개 토론을 통한 방식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배반의 문제들은 줄어든다. 그 사람들이 이미 탈당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이것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천과 관련해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을 낮춰서 이것이 지역위원장이 낙점하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장이 공정한 시스템에서 공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기초의회 하반기 탈당의 문제점이 여전히 당의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천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탈당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뀔 때 의장 상임위원장 관련된 부분은 공천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여전히 의원들이 당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당에서 그야말로 당에 대한 정체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일의 그 연방의원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29살짜리인데요. 그분이 29살 청년인데 그분이 당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 이 20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통해서 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병덕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승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를 열고 싶은 그런 절실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권을 뺏는 작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균형 잡힌 운동장에서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법, 세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정말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민주정부를 여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검찰 개혁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제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 TF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한 후에 요
수사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희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법무부에 둬야 될지 혹은 총리실을 산하에 둬야 될지 혹은 행안부에 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민병덕 의원님께 혹시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신지 또 그렇게 선택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과거에 우리가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재판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고 그 사람이 나눠져 있으면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디에 두는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행안부에 두는 것이 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행안부에 있든 총리실에 있든 법무부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의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분리되어서 결국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했는데 10개의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2개는 유죄, 8개는 무죄일 때 이 검찰들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해버리면 승진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였고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다면 행안부에 두는 것이 조금의 입김들을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충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안은 사실은 거기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이번에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 드러났듯이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언제든 그 수사를 정당하게 했던 백혜룡 그 형사과장이 좌천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두는 것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 그런 제도라는 것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형사소송법에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형사소송법의 표적 수사라든가 혹은 인권 침해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관들을 검사들을 처벌하는 조항 그리고 객관 의무를 저버린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자비한 그런 수사를 하는 그 검사들을 반드시 처벌하는 조항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검사로 재직 시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게 해서 퇴직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21대 때부터 가짜 뉴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같이 매출액이 큰 그런 회사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했다가 그때 당시 지도부의 반대로 저희가 지금 본회의까지만 가고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강덕구 의원님께 지금 제가 미디어 바우처법을 혹시 발의하신 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회초리라면 미디어 바우처법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서 공정하고 또 유용한 그리고 바른 뉴스를 하는 언론사와 또 유튜버 분들에게도 국가의 정부 광고비를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드리자 그런 취지인데요. 혹시 미디어 바우처법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 입장은 어떠신지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지금 언론 지형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미디어법 바우처법을 만든 게 언론 지형을 좀 균형적으로 잡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포함해서 실제로 정론 집필이라는 부분을 맞습니다.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그 유튜브 채널 포함해서 이런 우리 기독권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 힘을 주자. 그래서 균형성을 맞추자. 이런 취지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미디어 바우처법은 정부 광고비가 매년 1조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정부 광고비가 사실은 조선일보와 같은 조건 언론에 많이 배당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MBC에 대한 광고는 끊으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수십억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정보 광고비의 배정을 국민께서 선택하신 바우처를 많이 받는 그런 언론사 혹은
유튜버 언론 기관들에게 함께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요. 적극적인 동의 또 찬성 의견 표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개혁입니다.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짬짬이로 한두 시간 이내에 끝내는 거였다면 지금은 경기도 당원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어서 저희 경기도당 위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원의 축제로서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희가 당원 주권을 위한 뭐 플랫폼도 만들고 도당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해서 나왔는데 요점에 대해서 혹시 보탤 말씀이 있으시면 민병덕 의원님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데요. 당원 주권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가진 권한범위에 대해서 이미 세 가지를 실천했고 저에게 도당에 대한 권한을 주면 60개 지역위원회 전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토론회 열리는 것도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는 것, 이게 핵심적인 당원 주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당원들을 위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세 번째 이 지금 순서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강덕구 후보에게 7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의원분들이 그리고 또 당원들께서 현재에도 법사위 역할이 무지 중요한데 앞으로 윤석열 탄핵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 우리 김승원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보다 대선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그런 탄핵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면 저는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승원 후보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법사위 간사랑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 그리고 걱정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역할을 나눠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게 제 의견이고 대체적 의견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법사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재명 대표님의 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가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필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도 해야 되고요. 지방의회법도 해야 되고 또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차별이 있는 것들을 바꿔놔야 됩니다. 또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법들이 다 법사위로 옵니다. 제가 21대 법사위를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국민의힘 위원장 아래에서 그 5여개의 세월을 버티면서 왔던 것은 제가 법사위 간사가 되어서 경기도에 필요한 법들을 꼭 통과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2년 동안을 견디면서 이렇게 드디어 법사위 간사가 되었고 경기도에 필요한 법들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지금 세 번의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청원을 했는데 제가 청문회를 했는데요. 다들 네. 좋아하시고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잘하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좋지만 10이면 9명 아까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글쎄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수석사무부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민병도 후보님도 정책위 수석 부의장직을 사퇴했죠. 네. 어떻게 보면 김승원 의원님이 맡고 있는 법사위 간사직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자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하자. 그리고 경기도당이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은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중앙당직이나 국회직을 내려놓고 도당위원장직에 집중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병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60개 지역위원회를 거의 다 다녀봤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무수한 민생 단체들이 있는데 이 민생 단체들은 정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지사를 찾아갈 수 없고 공무원을 만나면 공무원들은 안 된다는 이유를
찾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지역위원장 가면은 그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생단체들도 방치돼 있고 60개 지역위원회도 그저 그냥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고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도당이 정말 잘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조직을 이끌려면 저는 어떻게 60개 지역위원회를 다 다니고 민생단체들 다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고 저는 그래서 모든 직책 버리고 정책위 부의장 직책 버리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에게 정책 여기까지만, 예. 원내 수석하라는 것도 다 거부하고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답변할 시간을 좀 김성원 드리- 의원님 예, 제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요. 주도권 토론이니까 예. 이 지금 강덕 후보한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사직은 1년만 하고 그다음에 도당위원장에 제가요? 집중하겠다. 예,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탄핵이 먼저 탄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탄핵된다고 생각하면 도당위원장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탄핵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법사위 간사직을 맡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진짜 질문하신 김승원 의원님이 네, 네.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진짜 윤석열 정권 무도한 정권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이 능력 있는 분이지만 도당위원장과 그리고 법사위원회 그 간사직을 동시에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저는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민병 기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할 시간을 잠깐만요. 주시면 민병 의원님 어떻게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당이 24년부터 26년까지 경기도당 다른 경기도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이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7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선을 이겨야지 검찰 개혁, 검찰의 문제에서 과거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대선에서 이겨야지 결론 나는 것이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주장한다고 지금 해결됩니까?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해결됩니까? 이것의 핵심은 대선에서 이겨야지만 해결되는데 대선에서 이기려면 2년 동안 경기도당에서는 100만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100만 표를 만들기 위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경기도당 저에게도 위원장 좀 역할. 답변할 시간을 마지막 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도권이에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돼. 무도한 정권이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도당위원장과 그리고 법사위 간사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는 내려놓고 모든 걸 한 가지 쪽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당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무모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법사위 간사는 6월 1일부터 맡았는데요. 그동안 법사위는 가장 최전선에서 청문회 절차라든가 다 훌륭하게 잘 수행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당위원장과 이런- 법사위 간사 두 제가 가지를 다 답변할 맡겠다 시간을 이런 좀 말씀인가요?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예. 제가 21대 때 경기도당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했고요. 또 경기도당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당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경선을 관리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험이 있고요.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기율위원회 현실적으로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두 자리를 자. 만든다는 다 한다는 건 무리라고 자,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 간의 주도권 토론 할 때는요. 최소한 답변 시간 30초 정도는 보장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주도권 토론이 뒤에 한 차례 더 있으니까 그때 또 원활한 주도권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인데요. 민주당 경기도당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후보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소신,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이제 다시 이제 순서가 돌아와서 김승원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공통질문 답변 시간은 아시겠지만은 3분씩 드립니다. 3분씩 드리는 이 시간 동안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두 번째 답변 김승원 후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강덕구 의원님께서 제가 충분한 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직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덕구 의원님, 민병도 의원님은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규상 당직을 사퇴한 것이고요.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법사위 간사입니다. 간사는 국회 원내직입니다. 기존에 경기도당 위원장 하셨던 임종성 위원장님, 박정 위원장님 다 상임위 간사를 하시면서 경기도당 위원장 일을 충분히 다 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경기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당원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 국회의원이 법사위 간사직을 맡아야 됩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지방자치법, 또 지방의회법, 수도권 정비법, 그리고 만일 경기 북부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경기 북부를 특별회계로 만드는 그런 특별자치도법 등등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텐데요. 그 법사위 간사로서의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경기도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 필요한 교통, GTX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각종 행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는 모든 법안들이 다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대표로서, 또 법사위 간사로서 행정부 장관들과 토론을 해서 반드시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 예산도 이끌어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도당을 제가 운영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기도의 부위원장으로서 도당 운영에 굉장히 많이 한 경험이 있고요. 또 경기도 수석 대변인으로서 언론과도, 지역 언론과도 많은 좋은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선을 봤는데요.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에 나오게 된 것은 예전 21대 때 공천을 잘못해서 저희 경기도 지역 곳곳에서 패배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당 위원장부터 공정해야 되고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의 큰 획을 긋는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출신인 제가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또 공천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원들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관위에 권리당원, 평당원 출신 분들이 30% 이상 모셔서 공정한 공천이 되게끔 하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결코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법사위 간사와 경기도당 위원장의 일은 융합되어서 하나로 해야 되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필요성은 높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승원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덕구 후보의 경기도당 발전 방향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김승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고 비상 상황이라는 거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유권자의 25%가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를 민주당의 텃밭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대선 승리도,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도,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민주당의 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의 민심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대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당원과 도민이 더 긴밀히 소통해야 됩니다. 당원 주권이라는 큰 흐름에 맞게 도당을 전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강덕구가 약속드립니다. 저는 도당의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시스템 만들고요. 그리고 보장해서 실질적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민주학교와 같은 당원 성장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당원 커뮤니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위원회 설치하고, 그리고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 활동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젊은 경기도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당원과 도민들의 소통 강화, 그리고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삼선 도의원,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관 제도 포함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탄핵이 눈앞에 다가온 이제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수권 정당으로 국민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활동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경기도당 집권 플랜 본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당 집권 플랜 본부를 설치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민주당의 정권을 맡겨도 민주당 전혀 걱정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실질적 정권 교체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심장 그리고 민주당의 아성 경기도당이 그야말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집권 플랜 그리고 대선 준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 강북구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가장 결기 있게 윤석열 정권과 싸운 강북구와 함께 민주당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도당 위원장은 기호 2번 강북구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가 민주당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당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병덕 후보 3분 드립니다. 네, 60개 지역위원회 대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당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경기도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화 안 받고 때로는 고압적이고 도당위원장 얼굴 한번 못 봤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조직부총장 15개월 할 때 친절한 조직국을 만들었습니다. 친절한 경기도당 캐치프레이즈로 만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원 주권을 통해서 당원 주권국을 만들어서 당원 주권국의 이 당직자들이 60개 지역위원회를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원 주권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이 신나서 자기가 주인된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민주주의 요소, 대의제 그리고 공개 토론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그런 교육들, 그런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수원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이 아닌 경기 북부 분소, 경기도당 경기 북부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교육도 4개 또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교육들이 계속해서 그쪽에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야지 포청, 가평 이쪽에서는 수원에 와가지고 교육 한번 받으려면 하루 내내 걸립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당이 정책정당이 정책도당이 되어야 됩니다. 경기민주연구원을 만들어서 정책적인 것을 생산하는 도당이 되고 그리고 도지사와 관련해서 도지사는 우리가 공천하고 우리가 뽑은 도지사인데 왜 그냥 맡겨놓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민생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기본사회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행권력과 의회 권력을 공시에 가지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 경기도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민주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정책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취약지역 그 양평, 가평, 이천, 그리고 동두천, 연천, 그리고 여주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북부에 대한 신설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2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원 배분금으로만 하면은 당원이 적은데 당원 배분금 적고 그 상황에서 거기 그렇게 넓은 지역에 플랜카드 붙일 돈도 없어가지고 지역위원장들이 사비를 들여서 붙이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른 도당에 엄청나게 돈을 주고 있다면은 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주변의 취약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취약지구 도 비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도에서 대표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취약지구에서 도의원이 있어야지 민주당을 대표하고 또 그분들이 취약지역에서 또 지역구 도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질문 2번째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마이TV 초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박정호 스팟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무척 더운데요. 이 토론회 이 현장도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주도권 토론 2번째 순서에서도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또 여러 가지 소신 발언을 계속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주도권 토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분 동안 시간을 드리고요. 주도권을 갖게 된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답변 시간 이게 제약하고 또 답변자 지목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답변 시간 30초는 보장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강득구 후보의 토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병덕 후보께서 말한 험지에 대한 고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해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원해 지역도 특히 험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제가 경기도 연정부지사 하면서도 느꼈지만 험지에 대한 적극적 고민 이런 부분들은 누가 도당을 책임지든 간에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제 수권 정당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약 1,4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야말로 광역정부죠. 이곳에서 우리가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도민께 보여드릴 때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이고 대선 승리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우리 김승원 의원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당은 이제 당원 중심 당원 주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당으로 변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온라인 플랫폼서부터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부와 남부에 수석 부위원장님을 두어서 수석 부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맞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천이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은 당원에게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경기도 내 최대 현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도당 예, 관련된 우리 최대 현안을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최대 현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경기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노후 신도시를 어떻게 다시 살기도 좋은 진짜 말 그대로 신도시로 바꿀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큰 현안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구체화시키는가의 문제고 지금 선도 지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각 시가 잘 협의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0초가 남았습니다. 예,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클러스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경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경기도형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데이터, 햇빛 그리고 바람이다. 특히 경기도형으로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경기도 연정부지사 할 때도 그렇고요. 오면서 요게 긴급 추가된 질이었잖아요. 제가 한번 경기도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해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서베이를 합니다. 10년 이상 해온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해왔는데 그 데이터의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교통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제가 경기도 연정부지사였을 때 받은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경제, 뭐 장바구니 경제를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GTX 광역 교통망을 넘어서 미래 교통망에 대한 고민이 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서 도심 항공철도 등 나름대로 우리 민병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도시를 계획하고 만들 때 이런 미래 도시와 관련된 교통 체계에도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 산단을 조성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 혁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광명 기아자동차는 68년도부터 가동됐는데요. 그린벨트는 71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근데 규제를 사후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전기자동차 증설을 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한 라인을 증설하는데 한 과징금이 700억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31군데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이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그 교통망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획기적인 그야말로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규제 혁파라는 부분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고민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 강북구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민생 경제, 주머니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북구 후보 주도권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민병덕 후보에게 7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당원 주권 합니다. 이게 유행처럼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당원 주권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중후 정치로 흐른다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걸 구호가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제가 아까 김승원 의원님에게 구체적으로 당원 주권을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했던 사례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들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당원 주권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네, 그 제 발언에 다 답이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원 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일단 공관위에서부터 당원들이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공관위원이 되어서 공정하고 또 정말 당원들의 맞는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30초 두 드리려고 번째는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법사위에서 청문 제도가 아주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당원 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가 우리 경기도의 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 제도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갖다가 수렴하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서 당원의 의사가 우리 경기도당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걸 결정하기 전에 예. 플랫폼으로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예. 마련하겠습니다. 그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의 저는 핵심은 공천권과 관련해서 당원들이 이미 투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당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지 문자 한두 번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시도의원 특히 시장까지 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그 공개 토론된 영상을 이 권리 당원들에게 보내주고 투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당원 주권의 핵심적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생방송 토론을 한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승훈 의원님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에 필요한 법안이 다 법사위에 오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로서 이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필요한 법안은 엄청나게 많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법안 이 모든 것이 있고 결국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본회의 오니까 법사위에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도당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당 위원장이 장관과 대화를 하자고 할 때 일단은 만나 주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만나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거를 반영하겠습니까? 정치는 어쨌건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은 서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당 위원장이 법사위 간사가 되어서 행정부와 모든 법률들을 조율하고 통할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장관과 언제든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 통과율을 알겠습니다. 정말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 간사는 야당 간사로서 정부와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데 그 경기도를 위한 이런 민생 법안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법사위 간사로서 장관들이랑 협의하겠다
라고 들려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생법안에 하나만 협의를 덧붙였습니다. 해야죠. 민생과 관련해서 법사위 간사 활동을 하셨고 다른 법안들을 보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행동이라든지 경기도의 민생과 관련돼서는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주시면 그 다음에 강덕구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강덕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에게 충분한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경기도의 문제는 지금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지금 다른 지방에 비해서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하신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또 경기 북부에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야 됩니다. 접경 지역도 그렇고 한강 수역도 그렇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에서도 충분한 일을 간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그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런 플랜이 있고 또 민생을 협조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은 별개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그거는 지치지 않고 저희가 나갈 것이고요. 또 형사소송법에 검사라든가 예. 못된 짓을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법사위 간사 및 일소위원장으로서 그것은 해낼 것입니다. 네. 아까 강덕구 의원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초의원 하반기 탈당의 문제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 교육으로 해결을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교육의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그리고 그분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역위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분들 얘기했을 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강덕구 의원님 여쭤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내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4년 동안 내내 검찰 개혁을 외쳤는데 그것의 결과는 검찰총장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반성을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 개혁에 그럼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공수처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제도적 개혁을 위해서는 법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만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한 20초도 안 남긴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제가 15초 남았습니다. 제가 15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말씀해 주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 바뀔 때 의장단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분들이 뭐 탈당을 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공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분들이 당에 대한 로열티가 있다면 제가 아까 우리 독일 연방의원 예를 들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당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5초 지났죠. 네, 검찰. 예. 개혁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예, 다시 그래요. 또 이 발언기회 있을 때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도권 토론입니다. 김승원 후보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 당원 여러분, 제가 법사위 간사직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간사직을 충실히 할 것을 또 지금처럼 청문회라든가 청원 절차를 잘 해왔듯이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21대 때 법사위 2년 동안 있으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또 여당 법사위 간사가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대구와 광주에 KTX가 생긴다라든가 달빛철도가 생긴다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술술 풀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 2년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법사위 특히 간사회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법사위 간사직을 못할 정도로 일이 버거울 때는 즉각적으로 저는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용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력이 필요해서
그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통해서 경기도민 또 경기당원 여러분께 많은 그런 혜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 이 개혁,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 개혁, 세 번째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저를 포함해서 한 3천여 명의 통신 기록을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털끝만한 그런 흠이라도 잡아서 또 상처를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적인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언제든 이자들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시켜야 그들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또 칼을 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검사 탄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철 검사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영철 검사의 조작, 증거 조작과 그다음에 증언 모의가 지금 예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지금 서로 이끌어주면서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법사위에서부터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끊을 수 있는 분한 매조지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님이 대선 주자일 때 현안대응 TF에서 100번이 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고소고발도 참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21대 때 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 위원으로서 한 80여 번에 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건희 일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제가 수십 번을 고발장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사실은 떨리고 또 겁을 내서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안 들어오고 했을 때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켜서 그들의 무도함을 하나하나 드러냈고, 지금 드디어 그들의 비리가, 부정부패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사 탄핵과 관련된 청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떤 증인이 나와야 가장 국민께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지 짧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의 근거. 이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김승원 후보님 말씀 중에서 법사위를 하는 이유가 지역구 발전에서 장관과의 그 좀 협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결기 있게 싸울 때이지 장관과 협상하는 게 중요한가요?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대선 때 3번이나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랑 제 보좌진도 그야말로 통신 다 기록에 까발려졌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지, 아니 마치 여당 법사위 간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다 함께 윤석열 정권과 몸을 던지고 싸워도 부족한데, 지난 대선 때 우리 보좌관이 저한테 한마디 기억이 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할까? 정리 좀 결론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30초 보장 지금은 드렸나요? 우리 모두가 30초 보장 드렸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싸울 때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장관과 협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법사위 30초. 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주시니까 조금 답답한데요. 아무튼 강덕구 의원님께서도 제일 최전선에서 싸워주시겠다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생,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먹사니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도 좀 통과를 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법사위 간사로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민생 법안도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죠. 합의가 안 되면 통과를 시켜야죠. 합의가 돼서 경기도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왜 협의 자체를 하는 것을 갖다가 왜 처음부터 단절을 시켜놓습니까? 물론 그들과 싸워야 될 검찰과 족벌 언론과의 싸움은 지치지 않고 제가 21대 가장 맨 앞에서 해온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도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고 지금 이런 탄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사위 간사로서 제가 민생법안 먹사니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비록 적이지만 그들과도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를 하겠다.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 원 통과시켰듯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도 의원님께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짧게, 18초밖에 안 짧게라도, 남아서 들으시죠. 그냥 짧게라도 들으시죠. 예. 그만두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를 모든 좀 해야지. 후보에게 이 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룰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요. 예. 그래도 짧게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답변 시간 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민병도 의원께서 지금 이제 그 당원 주권에 대해서 많이 설파를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그 제안한 북부와 남부의 수석 부위원장님을 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와 남부를 수석 부위원장을 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도당위원장은 그걸 관리한다. 뭐 괜찮을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 도당위원장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당위원장이 실은 열심히 뛰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올인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아까 검찰과 관련해서 저도 그 민변에서부터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서 배후의 수괴로 지목된 사람이 저이고 공수처 1호 고발 사건을 제가 대리해서 한 사람이 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는 법사위 간사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도당위원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말이 아니라 도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도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순서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거의 오늘 토론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전국 선거는 지방선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방선거 필승 전략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순서는 민병도 후보부터 3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생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선을 이겨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아가리에서 버티고 버틸 수는 있지만 대선을 이기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그 프레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선을 이겨야 된다. 대선을 이기려면 우리 경기도당이 2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경기도당은 100만 표를 더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100만 당원입니다. 그 100만 당원이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신나게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당원 주권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권한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당원 주권국을 설치해서 60개 지역위원회를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는, 당원 주권이 되고 당원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신난 우리 100만 당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때 중도층을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득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효능감 있는 정책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도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바뀝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림으로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 그리고 기본소득의 고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경기도당입니다. 경기도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기도 민주연구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 민생단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분들 챙겨야 됩니다. 민생단체들은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민주당의 성실한 태도로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깻잎 한 장 한 장 담그듯이 차곡차곡 밥 깔고 속 키우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선에, 지방 공천의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그 공정함을 위해서 지금 많은 지방 의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당에서 기준이 되는 것을 빨리 발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다 원칙적으로 경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경선 방법은 공개 토론을 해야 된다. 공개 토론을 하고 그 공개 토론의 결과를 동영상으로 따가지고 권리당원에게 모두 보내줘서 권리당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듣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 잘못하면 빼기 경쟁이 됩니다. 어느 한 세력이 이것을 다 불이하게 가져가면 그렇습니다. 공천을 공정하게 하면 더하기 경쟁이 됩니다. 더하기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명덕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승원 후보 지방선거 필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네. 우선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그리고 당원이 인정하는 후보가 지방선거에 우리 민주당 대표로 나서야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때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선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지위입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그 경선하는 후보자들 사이에 어떤 판단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느낀 것은 공천이 일부 의원님들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또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원의 뜻에 반한 경우는 거의 필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민주당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만 놓치지 않았어도 우리 지난 대선에 0.73%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 위원장부터 공천권을 내려놓는, 당원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거를 이기려면 경기도에 유용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 간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필요한 법률들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했지만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도 경기도당으로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지방의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또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통과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이 이 경기도부터 먼저 실현되어야 되는데, 자치분권 핵심 중에 요체는 또 재정분권입니다. 경기도에 많은 중앙부처의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6대4까지 경기도의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정분권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큰 플랜 속에서 경기도가 반드시 민주당의 정말 가장 큰 최선봉에 승리하는 지역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를 여는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문제는 실천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행동하는 그 막강한 조선일보와도 21대 때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조선일보 형사 고발했고 45억 원의 보조금, 불법 수급한 보조금을 다시 국고로 환수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최전선에서 언론 권력 그리고 검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싸웠던 김승원이 맨 앞에서 우리 당원과 도민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위원장으로서 가진 권리는 우리 북부와 남부의 수석부 위원장님과 당원들에게 다 돌려드리고, 저는 공정한 그런 관리형의 도당위원장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덕구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는데요. 지방선거 필승 전략 3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방선거도 전국선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서울, 인천 수도권이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당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바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의 확정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기 체제가 어떻게 성공한 체제가 될 것인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기 체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 여기서 투표율이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안 좋았고요. 투표율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둘째 넘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중도층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병덕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중도층을 겨냥한 큰 틀의 아젠다, 정책 이런 거를 우리가 통해서 내부 결집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기 체제의 성공 이 삼각편대가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음 지방선거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이기 체제에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으는 것 그리고 결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지는 것 그리고 중도 확장과 관련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강북구는 경기도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의 당원들과 가장 함께 해온 삼선 도의원 그리고 연정 부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야말로 당원들과 함께 당원이 주도하는 그야말로 선거 승리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주당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경기도 도지사 선거 그리고 31개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강북구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희망을 모아서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통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 강북구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결기 있게 제대로 싸운 강북구에게 그야말로 민주당이 다음 승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강덕구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필승 전략까지 새 후보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뜨거운 열기 속에 오늘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씩 듣고 오늘 토론회 마칠 텐데, 자 이제 저희 앞에 이제 카메라가 한 대씩 있습니다. 후보별로 카메라가 한 대씩 있는데요. 우리 이 권리당원 또 대의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 발언 2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먼저 김승원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 당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세 후보의 마음은 결기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운 민주정부를 여는 것, 그 마음은 똑같고요. 실천하는 방법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아도 21대 때 법사위에 매몰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 법안들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기도당, 제가 수원이 지역구인지 몰라도 21대 때 4년 동안 계속 경기도당 운영과 또 여러 가지 일에 제가 차출이 되어서 많이 사실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대변인 일도 하고 또 선관위원장도 하고 또 도당의 부위원장 일도 거의 4년 내내 했습니다. 또 간사를 맡으신 우리 박정 도당위원장님 또 임정성 위원장님 간사직 하시면서 훌륭하게 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는 바로 이런 경기도당을 당원 여러분께 맡겨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 없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은 21대 때부터 족벌 언론과 싸워왔던 사람,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찰 독재와 싸워왔던, 그리고 탄압은 있었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던 저 김승원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원 여러분의 뜻을 따르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기 때문입니다. 또 판사 출신으로서 공정이 몸에 배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꼭 필요한 정책들 제가 맨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당이 열립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법사위에서 청문회의 그 효능감을 맛보셨듯이 경기도당이 새로운 효능감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도록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승원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덕구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신뢰와
확신으로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강덕구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개인의 영달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했고, 그리고 의리와 믿음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게 강덕구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강덕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표에게 퍼부어지던 포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발을 3건이나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에 있던, 그야말로 처해냈던 작년 가을, 저 강덕구는 구치소 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마지막까지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싸워야 할 때 싸운 경기도당 위원장, 그리고 싸울 사람 누굽니까? 강덕구입니다. 경기도 구석구석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강덕구입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그리고 집행해본 사람 누굽니까? 강덕구입니다. 민주당의 집권 플랜을 만들어낼 경기도당 위원장 바로 강덕구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지금은 결기 있게 모든 걸 걸고 경기도당 위원장에 자기 몸을 던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강덕구에게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해야 됩니다. 당원 여러분을 믿고 저 강덕구는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덕구 후보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민병덕 후보 이분들입니다. 네, 민병덕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검찰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변 변호사로서 그리고 철원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쌍특검 이상민 탄핵을 주도하면서 그에 일정한 성과를 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법률로만은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오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선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대선에서 이겨야지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지,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프레임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올 것입니다.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100만 표를 더 얻는 경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원 주권을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 정당이 되어서 효능감 있는 정책을 내보여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당직을 맡긴 사람입니다. 조직사무부총장을 제가 15개월 동안 하면서 전국을 3바퀴를 돌았던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 피켓을 들면서 지도부에서 탄압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해내는 저를 보면서 저를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은 민병덕이 가장 잘하잖아 라고 하면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정책을 잘하는, 그리고 조직을 잘하는 제가 구체적으로 경기도당에 올인해서 경기도에서 100만 표를 더 얻는 민병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100만 민병대, 여러분 100만 당원이 100만 민병대가 되어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 누구나 같은 게 아닙니다. 누구 하냐에 따라서 경기도당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민병덕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마이TV 초청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박종야 스팟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0분 동안 긴 시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을 보면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8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서도 많은 당원들, 대의원들의 판단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새 후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함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